1938년 3월 대구 자본금 3만원의 상해, 그 이름은 삼성상해. 세계이별 별표국수, 70년 역사의 첫 사업 시작 후 인기를 끌며 첫 사업의 성공을 알린 뒤 1954년 대구 제일모직 사업 시작. 연방이 대세였던 그 시절 섬유 사업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병철 회장이 했던 한마디,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 이병철 회장은 있던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무엇이 필요한가를 캐치하고 제시합니다. 3개월치 월급을 털어야 양복을 살 수 있었던 시절,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양복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시대가 원하는 사업은 바로 그런 것일까요? 끊임없는 연구 끝에 1995년 대한민국 최초 모직 생산을 성공하며 삼성그룹은 세계 산업으로 진출을 발돋움하여 새로운 풍경을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일모직 성공 뒤 어느 날, 삼남 이건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건데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농업국가에서 초기 산업국가로 진입하는 시기,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건희의 지속적인 설득에 관심을 가진 이병철은 1974년 한국 반도체 인수 후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을 연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세계 오일 쇼크 충격으로 힘들었던 상황이 지속되며 반도체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달리먹게 되는데, 한국 경제를 위해 대통령이 보낸 미국행 비행기로 인해 18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레패커드 사무실을 방문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이 사무실이란 말입니까? 연구실에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컴퓨터 하나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병철은 되묻습니다. 책이나 펜 없이 컴퓨터 한 대로 일하고 있단 말입니까? 직원은 대답합니다. 다 반도체 덕분이죠. 흑백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 형체도 보이지 않는 반도체의 사업 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반도체가 전자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80년대 일본은 이미 투자 중이었고 우리는 한참 뒤에서야 어떤 반도체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1982년 최대 위기 발생, 세계 1위를 현대에게 내어주며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컴퓨터의 대중화를 확신하며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시기 도쿄로 건너가 의사결정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른바 도쿄 부상이라고 불리는 고심의 시간 끝에 1983년 2월 8일 그는 곧바로 반도체 사업 착수를 공표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을 땐 완벽히 도약한다.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이끄는 태도입니다. (1984년 5월) 기흥 공장 준공식에서 그가 한 말도 인상 깊습니다.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켜야만 첨단 산업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반도체 연구 막바지에 다다르고 말 그대로 반도체에 빠지고 미쳐 문제점을 밤새 찾아내 완성한 결과 드디어 연구소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64K D램은 최대 용량에 해당하는 D램으로 글자로는 8000자 정도 저장되는 엄청난 수준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인해 전 세계가 술렁이게 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반도체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후진국에서
선진국화된 것이죠.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1983년 60수다 K-DRAM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시기, 자신이 만든 컴퓨터를 소개하고 싶다고 미국에서 날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던 것. 그는 할아버지 뻘이 되는 유병철 회장님께 앞으로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를 공급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스티브 잡스도 그 당시 무지했던 전자산업의 환경에서 꽃피우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이미 점지하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1985년 미국 삼성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처음 입사해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 권오현 전 회장의 책인 초격차 일부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로, 번데기는 나비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나비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함입니다. 만약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신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애벌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신하지 않은 채 몸집이 거대해진 애벌레의 운명은 하늘을 날고 있던 새의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아먹히게 될 것.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바로 압도적으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방향으로 그에 맞는 독보적 기술을 공고히 했던 것입니다. 변화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격차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넘어 시대의 흐름이 원하는 제품, 그리고 더 큰 세상을 위해 초격차를 만들고자 하는 큰 대의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국수를 팔았던 삼성 상해가 결국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비로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빅매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